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고정식 분말 소화약제 공급 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은, 자, 이거는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인지 아니면 이제 국소 방출 방식인지 또는 호스릴 방식인지를 물어본 건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화재 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그죠? 집중적으로 네, 소화약제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호 대상물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니까 바로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의 국소 방출 방식입니다. 다음 62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치 시 소방 대상물의 소화전 기준에 맞는 것은, 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에서 그 소화전의 그 설치 기준 중에 바로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바로 140m 이하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포소화 설비의 혼합 방법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 포소화 설비에서 그 혼합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 자, 1번에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맞는 거죠. 그죠? 프레셔. 2번에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맞고요. 3번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네, 3번도 맞습니다. 그죠? 근데 4번에 리퀴드 펌핑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이런 것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4번은 네, 포소화 설비에서 혼합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64번.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하향형으로 헤드를 설치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제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설치할 경우에, 자, 바로 겨울에는 동파의 우려가 있죠. 네,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라이 펜던트형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헤드를. 그죠? 답은 1번에 드라이 펜던트가 되는 겁니다. 바로 동파의 방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1번. 다음 65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의 저장용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바로 설치 기준입니다. 자, 1번에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10%를 초과하거나, 틀렸죠? 보세요. 저장용기의 약제 손실이 10%가 아니라 5%를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에 직사 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자, 2번은 맞죠? 3번, 온도가 55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맞죠? 자, 여기서는 온도가 55도씨 이하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4번,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했을 때 저장용기를 교체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66번.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기준에 있어 당해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5개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5개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과 방수량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2가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와 5개 소화전 설비가 있는데 그 2가지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보세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 소화전 설비가 있어요. 이 두 설비에 이제 규정 방사 압력과 그리고 방수량이 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규정 방사 압력이 얼마예요? 이거는
17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죠?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 방사 압력, 그 규정 방수량은 얼마예요? 규정 방수량은 130리터 per minute, 분당 130리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옥내 수화전 설비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옥외 수화전 설비는, 옥외는 규정 방사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그리고 규정 방수량은 분당 350리터 이상입니다. 분당.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5개 수화전 설비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정 방사 압력, 방수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규정 방수량은 분당 350리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67번. 부상 지붕 구조, 즉 플로팅 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고정포 방출구는, 자 보세요. 부상 지붕 구조 탱크에 설치하는 그 고정포 방출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형이냐면 특형입니다. 특형만 바로 부상 지붕 구조 탱크에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1형이나 2형, 3형, 4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고정 지붕 구조, 즉 콘루프 탱크에 설치가 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상 지붕 구조 탱크에 설치하는 고정포 방출구를 물어봤으니까 1번에 특형만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다음 68번.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얼마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가?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의 이제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에서 자, 바닥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돼요. 답은 1번이에요. 다음 69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평 주행 배관에서 연결된 교차 배관의 총 길이가 18m이다.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의 최소 설치 수량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교차 배관에는 이제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교차 배관의 총 길이가 18m라고 했죠. 그죠? 18m. 그래서 4.5m를 초과하기 때문에 4.5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지금 교차 배관의 총 길이가 18m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길이 18m를 얼마로 나눠주냐? 바로 기준인 4.5m로 나눠주는 거예요. 4.5m로 나눠주면 정확히 떨어집니다. 몇 개예요? 바로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4개. 그래서 4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행가를. 4개 이상. 그래서 최소 설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 다음 70번. 피난기구인 완강기의 기술 기준 중 최대 사용 하중은 몇 뉴턴 이상인가? 자, 완강기는 이제 피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건물에서 그 완강기를 타고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밧줄 같은 걸 타고 내려오는 건데 이때 최대 사용 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몇 뉴턴 이상이냐? 바로 1500뉴턴 이상이 돼야 돼요. 이 1500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그 체중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한 153kg 정도가 돼요. 그래서 153kg 이상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1500뉴턴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71번.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의 팽창 비율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고발포용과 이제 저발포용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저발포용이 있고요. 저발포용. 그러니까 저발포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낮은 거죠. 수치가 그죠? 낮은 거죠. 그 다음에 고발포용이 있어요. 저발포용과 고발포용의 그 고정포 방출구의 팽창 비율입니다. 팽창비. 그래서 먼저 저발포용 같은 경우는 팽창비가 얼마 이하가 되느냐?
요거는 20 이하가 돼야 돼요. 팽창비가 20 이하를 저발포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고발포용 같은 경우는 고발포용은 팽창비의 범위가 80배 이상 그리고 1000배 미만입니다. 1000배 1000배 미만.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의 팽창 비율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80 이상 1000 미만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72번.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중 한론 1301 추갑식 저장 용기의 충전비로서 옳은 것은? 자, 어떤 걸 물어봤어요? 바로 한론 1301의 저장 용기의 충전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한론 1301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비가 얼마예요? 충전비가 0.9 이상 1.6 이하가 되는 거죠. 충전비가. 이거는 한론 1301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 3번에 0.7 이상 1.4 이하 나와 있죠. 자, 이거는 한론 1211의 충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피난기구의 그 설치 면적, 설치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는 바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중 음식점의 주방에 추가해야 할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단 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되는 그 소화기구의 양을 구하는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음식점의 주방이라고 했죠. 음식점의 주방은 바로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바닥 면적 25제곱미터.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75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를 압력 수조 방식으로 할 경우에 압력 수조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 중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위계, 2번 급기관, 3번 맨홀, 4번 오버플로관. 자, 여기에서 1번의 수위계, 2번의 급기관 또는 급수관이라고 하고요. 3번의 맨홀, 이거는 바로 압력 수조 방식, 가압 수조 송수 장치를 압력 수조 방식으로 할 경우에 압력 수조에 설치하는 부속 장비에 해당이 돼요. 그 밖에도 뭐 배수관도 있고요. 그리고 압력계도 있어요. 그런데 4번에 오버플로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를 해주냐? 오버플로관은 바로 물 올림 탱크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다음 76번. 66,000V 이하의 고압의 전기 기기가 있는 장소에 물 분무 헤드 설치 시 전기 기기와 물 분무 헤드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몇 미터인가? 자, 보세요. 지금 사용되는 그 전압이 66kV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기 기기와 물 분무 헤드의 이격거리가 얼마 이하예요? 바로 70cm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격거리가.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66,000V 이하라고 했죠? 즉 66kV 이하이기 때문에 전기 기기와 물 분무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가 70cm, 즉 0.7m 이상만큼은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0.7이 되는 겁니다. 70cm. 다음 77번.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 약재량의 최소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세요. 1번에 물 소화기 80L 이상 맞고요. 2번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50kg 이상. 2번도 맞죠? 3번 한론 소화기 30kg 이상. 3번까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강화액 소화기는 20L 이상이라고 했어요. 잘못됐죠, 그죠? 강화액 소화기는 바로 60L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다음 78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제 네모 안에 있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수치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그 상하 좌우에 몇 미터 간격으로? 바로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계구부의 네 측면으로부터 직선 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하예요? 바로 15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에는 2.5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5가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2번. 79번.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급기구는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자, 가능한 가까운 위치가 아니라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제연 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출입구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네, 2번 맞습니다. 그죠? 110N 이하 맞고요. 3번, 보충량은 부속실의 수가 20 이하는 1개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 네, 3번도 맞고요. 4번, 급기구는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에 고정해야 한다. 네,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가까운 위치가 아니라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80번. 제연구역 구획 기준 중 제연 경계의 폭과 수직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천장이에요, 천장. 자, 천장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자, 제연 경계가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이렇게 제연 경계가, 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연 경계가. 그때 이 제연 경계의 폭은 얼마냐? 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제연 경계의 폭은 0.6m 이상이 돼야 돼요. 제연 경계의 폭은 0.6m 이상이고요. 그리고 수직거리라고 하면 수직거리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연 경계의 제일 밑부분, 하단, 제연 경계의 하단부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를 수직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거리. 이게 수직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거리는 얼마예요? 수직거리는 2m 이내, 즉 2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2m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연 경계의 폭은 0.6m 이상이고요. 수직거리는 2m 이내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0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1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